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63세 여성 권건지 씨는 몇 달 전부터 손발이 저리고 몸의 근육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혹은 곧 좋아지겠지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그녀는 가까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는 특이한 병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인 30대 초반, 가벼운 다리 저림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흉추 3번 척수신경에 출혈성 종양이 있는 걸 발견했던 것이죠. 당시 그녀는 곧바로 대학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흉추 1번부터 4번까지의 척추궁 절제술과 함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궁 절제술이란 척추뼈의 일부나 전체를 잘라냄으로써 종양이나 디스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신경에 가해진 압력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종양의 조직 검사 결과 뇌 해면기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 해면기형은 인구의 약 0.5%에서 발견되는 질환으로 마치 정돈되지 않은 실들이 엉켜있는 것처럼 모세혈관들이 얽혀 종양의 형태로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곳이든 생길 수 있지만 특히 뇌나 척수에 생길 경우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당시 권건지 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아쉽게도 뇌해면기형을 모두 절제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 위험성이 너무 컸던 것이죠. 다행히도 그녀의 증상은 수술 후 말끔히 사라졌고 그 후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까지 말이죠. 닥터송이 진찰한 권건지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팔다리의 근육은 뻣뻣하고 위축되어 있었고 다리는 심한 경련 탓에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야 했고 그마저 쇠약한 팔 근육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진료 중 구토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찰 결과 가슴 부위 아래로 온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능성으로는 뇌해면기형의 재출혈이었습니다. 뇌해면기형이 5년 안에 재출혈할 확률은 20% 정도이고 이 경우 MRI 검사로 어렵지 않게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척수 견인증이 있었습니다. 척수 견인증이란 척수와 척수를 감싸고 있는 경막에 유착이 생겨 척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상태로서 수술이나 뇌해면기형 출혈의 초기 합병증으로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뇌해면기형증과는 아예 무관한 새로운 신경질환의 발병이었습니다. 새로운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척수 손상일 수도 있었고 루게릭병과 같은 무서운 질환의 초기 증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건지 씨는 먼저 경추와 흉추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영상은 12년 전 영상과 비교 판독을 실시했습니다. 실제 환자분의 MRI 영상입니다. 뇌해면기형의 재출혈 징후는 전혀 없었고 척수 견인증이 보였지만 이 또한 12년 전 영상에도 관찰되었고 유의미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추 5번과 6번의 척추 가운데 통로가 정상보다 좁아 보였지만 특별히 척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 듯 보였습니다. MRI 검사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자 권건지 씨는 곧바로 EMG/NCV 검사를 받았습니다. EMG/NCV 검사는 말 그대로 EMG 파트와 NCV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NCV 검사는 신경다발의 상태를, EMG 검사는 근육의 상태를 파악하는 신경과의 대표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근육 질환이나 루게릭 질환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권건지 씨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증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이제는 샤워를 하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등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가족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다시는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에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닥터 브레인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닥터 송이 응급 컨설트를 요청한 덕분에 원래보다 빨리 진료를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권건지 씨를 진찰한 닥터 브레인은 증상의 원인이 경추 척수에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그는 그녀의 목을 자세히 문진하였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목의 뒤로 꺼김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닥터 브레인은 곧바로 경추 MRI 검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재검사는 목이 일자인 상태와 목이 뒤로 꺼긴 상태, 각각 영상을 찍게 되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목이 뒤로 꺼긴 상태에서는 척수관 가운데 통로가 심하게 좁아져 척수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소견이 보였던 것이죠. 권건지 씨는 곧바로 경추 4번부터 6번까지의 척수궁 절제술과 함께 목의 움직임을 안정화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2주간의 재활 후 그녀의 상태는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였고 다시 그 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